김민하 기자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시사위키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. 장하성 강남 발언 파문인데요.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 발언이 여러모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뉴스를 같이 짚어보시죠. 뭐라고 발언한 겁니까? 지난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기에 출연을 해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서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.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했다는 겁니다. 네, 이게 근데 어떻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? 이게 이제 그 동아일보와 한겨레가 지금 거의 유사한 톤으로 비판적 사설을 지금 싣고 있는데 이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지금 양쪽에서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어떤 비난이죠? 이게 이제 그 강남에 사는 부자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그림이 결국 이제 안 좋다 이런 얘기인데 아하. 이 굳이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 자체가 뭐 따지고 보면 크게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하성 실장의 처지 자체에 지금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. 예. 이를테면 이제 장하성 실장은 명문가 출신이고 뭐 이른바 금수저 인생이다 이런 인생의 주인공으로도 알려져 있고 예. 또 재산이 93억 정도라고 하니까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죠.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니까 뭐 속된 말로 뭐 밥맛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게다가 요즘 부동산 가격 급등하는데 정책은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더한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 일각에서는 결국 강남 부자들이 모여서 강남 사람들만 돈 버는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더 신중해야 된다면서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좀 유념해달라 이렇게 특별히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번 논란은 이런 의견 통일이라든지 뭐 원보이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정책 자체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볼 그럴 필요를 좀 느끼게 합니다. 어떤 점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? 지금 이 정부가 좀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요. 하나는 이제 1주택자한테 세금 올리는 거 이건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건설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공급 확대 이걸 지금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장하성 실장이 하려고 한 말의 핵심은 강남 1주택자의 경우에는 부유층이라도 부동산 대책의 뭐 주요 대상은 아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서의 얘기가 나온 건데요. 네. 이런 인식에는 참여정부 때 이제 종부세 트라우마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. 당시에 강남권 거주자들이 뭐 단지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세를 한다면서 좀 조직적인 저항에 나서면서 정권이 위기를 겪었던 이런 기억들이 좀 작용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기를 잡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을 쭉 보면은 주로 투기와 다주택자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고가주택 한 채에 대해서만 투자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이런 지적이 또 계속 나온 게 사실이고요. 또 일부 전문가들은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같이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다주택자를 향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부작용으로 또 나타났죠. 지금 그것도 문제인 것이죠. 원래 정부의 구상은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임대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팔아라 뭐 이런 상황을 유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이를 통해서 좀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택지 개발이 아니라 민간 임대 시장 활성화 그리고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 효과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수요 충족과 시장 안정을 노리는 이런 효과도 좀 거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임대사업자 등록에 주는 혜택이 좀 투기에 악용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네. 좀 정책 혼란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.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니까 그렇죠. 빚내서 집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이런 거 말이잖아요. 그런 상황이죠.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장하성 실장 발언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의 바탕에 뭐가 있느냐 이걸 좀 같이 봐야 되겠는데요. 여기에는 부동산을 통한 자산 축적이 아니면 내가 안정된 삶을 가질 수가 없다. 이런 박탈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강남이라는 단어에 지금 꽂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. 그래서 이 원인을 좀 제거를 하려면 실수요자는 그냥 두지만 투기를 잡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과세 강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나아가서는 꼭 집이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안정된 삶이 가능한 환경을 이 정부가 만들겠다. 그런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야 애초에 정부가 그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림도 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. 네. 요약하자면 과세 강화 그리고 공공주택의 대폭 확충 이런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증세 논의 그런 것들이 좀 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. 이 300일째 굴뚝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인데요. 이게 오래된 이슈 아니겠습니까?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300일째라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벌써 300일인가요? 그렇죠. 네.
이러다 두 번째 겨울 맞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. 이미 지난번에 이제 혹한 그리고 또 이번에 폭염 이렇게 연이어서 겪었는데 벌써 또 가을 아니겠습니까? 이대로 있다가는 또 추운 겨울이 오는데 계속 이 노동자들을 굴뚝위에 그냥 둘 수 없는 거 아니냐, 좀 이런 공감대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 파인텍의 모기업 스타플렉스 그 사무실이 저희 기독교 방송 CBS 건물에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앞에서 행사와 집회가 이제 계속 열리고 있고, 예. 저도 이제 오면서 가면서 이 광경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. 어제는 300일을 하루 앞두고 저녁에 문화제를 이제 진행을 했고, 오늘도 이제 노조 집회가 이 앞에서 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이 관련 시민단체 등은 또 CBS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, 기도회 등을 이제 지속해서 열고, 또 이제 열병합 발전소 앞 농성 역시도 계속 이어간다, 이런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시사자키도 여러 차례 이 문제 다뤘습니다만 다시 한번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정리해 보죠. 300일 농성 전에 또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어진 408일 고공 농성이 있었는데요. 요구는 둘 다 이제 두 번 다 같고 또 단순한 그런 형태입니다. 이 파인텍의 모기업 스타플렉스는 한국합섬이 파산된 이후에 이제 이게 인수를 해서 이름을 바꾼 그런 회사인데요. 2013년 1월달에 적자를 이유로 공장 운영 중단을 선언하고 사업 정리에 들어간 게 이제 사태의 발단입니다.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됐고, 앞서 408일 농성을 통해서 공장 정상화와 해고자들의 고용 및 노조 단체 협약 승계, 이게 이제 노사 간의 합의가 된 건데요. 예. 하지만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, 그러니 약속을 지켜라,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. 아무쪼록 좀 대화를 통해 해법이 나오길 정말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.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.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 김민아 기자였어요.